네, 세계 경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연준이 무려 50bp B컷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과연 이게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인지 아니면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인지 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크게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장 전체가 요동치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59,000달러대에서 61,000달러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큰 폭의 변동성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다시금 6만 달러 위에서 단단히 자리를 잡아주려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무려 50bp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면서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될 법도 하지만 금리 결정 발표 직후부터 하락세로 전환을 하더니 일단은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B컷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 경기 침체를 의식해서 공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인가? 그만큼 경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B컷 결정을 한 것인가? 이런 우려점들이 깔리면서 시장을 하방 압력으로 끌어내린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 멘트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게 상당히 약간 모호하면서도 되게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린 것은 연준이 경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경제가 침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와 관련해서는 선을 긋는 멘트를 꽤 선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나선 거고, 다만 선제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너무 심해져서 그거에 맞춰서 대응한 건 아니야 라고 대놓고 멘트를 날려주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우리 목표에 훨씬 가까워졌고 그게 2%까지 지속 가능하게 움직일 거라는 확신이 커졌다. B컷으로 긴축 정책을 빠르게 완화하는 게 그동안 고금리 상황을 버텨온 경제와 서민들에게 옳은 일이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멘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 완화 때문에 B컷 단행,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한 건데,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 일종의 의심병이죠. 의심병이 고조되면서 번지면서 증시를 압박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B컷을 대체로 지지했다.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실제 의견은 대부분 일치했다. 이 BCL 보먼 이사를 빼고 11대 1로 금리 인하 폭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회의 때마다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고 50bp 인하가 새로운 기준 속도는 아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를 앞으로 50bp 기준으로 단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시장이 섣부르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고도 선긋는 멘트를 더해주기도 했습니다. 점도표 상황이 재밌죠. 지금 연말까지 50bp 추가 인하가 예상이 되고, 그렇게 이번 금리 인하까지 포함을 시켜서 100bp 1%포인트를 내린다라는 그런 연준의 계획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지금 11월과 12월 FOMC에서 각각 25bp씩 50bp, 그래서 이번 9월까지 해서 토탈 100bp 금리 인하 계획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내년까지 100bp를 인하를 하고 내후년 2026년에 50bp를 추가로 인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2년에 걸쳐서 250bp 인하가 단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2026년 말까지 기준금리는 2.75에서 3% 수준이 될 것으로 이번 점도표를 통해서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제롬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멘트를 던져준 게 상당히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양호한 상태이고 견고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오늘 50bp 인하를 단행했지만 이게 새로운 속도는 아닐 것이다. 미국 노동시장은 현재 완전 고용 상태에 꽤 근접해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신규 일자리 창출은 분명히 감소했고 이건 주시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자리 수가 감소를 한 것은 우려할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전체는 양호한 상태다. 이거는 8월 소비 지출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긍정적인 부분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미국 경제 소비 여전히 탄탄하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적으로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 상황만 조금 더 잘 바라보고 컨트롤을 하면 괜찮아. 연착륙 가능해.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미키불 크립토의 경우에는 2020년 금리 인하 첫 번째로 이뤄졌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0년 첫 금리 인하 때와 지금 상황 꽤나 비슷하다. 이 폭발적인 랠리가 로딩 중이다. 과거에 보면은 이런 패턴을 통해서 금리 인하 단행 직전에 빠졌다가 올라섰다가 상단 저항 지지받고 급등, 이게 2021년 5월과 11월 상황이죠. 4월과 11월 상황이죠. 근데 지금도 비슷한데 이제 조금 반등해 주고 여기서 급격하게 랠리가 10만 달러를 향해서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주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이런 그림대로만 펼쳐진다면 아주 많이 기분이가 좋아지게 되겠죠. 고래들도 엄청 빡셉니다. 이건 크립토 퀀트 주기영 아저씨가 멘트를 한 건데,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다. 6일 연속 축적 알람이 나왔다. 주로 커스터디 월렛 유입에 해당하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강세 사이클 한가운데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중간중간 조정이 나오는 것에 있어서 패닉셀할 상황은 적어도 아니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강세장 국면 속에서도 40%대 조정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줬다라는 거. 그런데 이번에는 기껏 해봤자 30%대. 사실 30% 조정이라는 게 엄청난 폭이죠.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30%는 거의 인생 날아가는 숫자에 해당하는 건데, 또 크립토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뭐 30-40% 정도 뭐 까이거 뭐 이런 느낌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강세장 한가운데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면서 특히나 고래들이 적극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축적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여기저기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일단 데이터적으로 확인된다라는 점에서 이도저도 모를 때는 그냥 고래, 이 세력들 전략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반감기 포물선형 랠리의 시작 지점이 머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과거에도 2016년, 17년 보면은 반감기 이후 168일 뒤에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이 됐고, 2020년, 21년의 경우에도 반감기 이후 160일 정도 안팎의 시간에서 포물선형 랠리, 본격적인 반감기 랠리가 시작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얼추 150일 정도 지났는데 한 보름 정도 지나면 본격적으로 랠리 나오지 않겠어? 드디어 이 바나나 형태의 포물선형 랠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 이런 것들을 지금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2주 정도 따지고 나면 10월 초가 되는 건데, 또 하나 긍정적인 것은 4분기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적이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 4분기 특히 반감기 이후 조정을 마치고 포물선형 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는 그 시점이 지금 겹친다라는 점에서 이제 9월을 잘 마무리를 하고 금리 피보팅까지 이루어졌겠다, 이런저런 시점까지 맞아떨어지겠다. 과연 어떤 흐름, 과거의 이런 패턴들을 반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차트도 되게 재밌어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 월간 차트인데 고점 찍고 약세장에서 고점을 만드는 시간이
1065일. 2018년, 2021년에도 저점 찍고 고점 만드는데 1065일. 이번에도 만약에 저점 찍고 고점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1065일이라고 한다면 2025년 10월이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리고 나서 저점 찍고 고점 찍고 다시 저점 찍는 시간이 2015년에서 17년 사이클의 1430일이었는데 이때도 1430일 저점 찍고 고점 찍고 다시 저점 찍는데 1430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저점 찍고 고점 찍고 다시 저점을 찍는데 1430일이 걸린다라면 그거는 2026년 10월이 될 거라는 겁니다. 되게 재밌죠? 그래서 좀 크게 줌아웃해서 시점을 생각을 해보자라면 역사적인 패턴이 반복된다라면 이런 전제를 깔았을 때 2025년 10월이 이번 사이클 고점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저점은 2026년 10월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 이 줍주 타이밍, 이 매수 타이밍이 되는 시기가 2026년 10월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과거의 역사적인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라면 이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 도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 짚어봤듯이 2026년 말 연준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기준금리는 2.75에서 3% 정도입니다. 지금의 절반 정도로 훅 떨어지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금리 시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는 그 시점, 그런데 어쩌면 비트코인의 저점 가능성일 수도 있겠다. 약세장 저점. 그럼 그때부터 이후에 유동성 확장과 맞물려서 비트코인이 또 본격적인 요런 랠리를 펼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되게 재밌는 차트라서 뭐 캡처나 사진을 한방 찍어 놓으시고 있을 법할 때 한 번씩 보시면서 이 장기 계획의 어떤 시점을 고민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시장이 진짜 어려운 게 항상 전제가 과거 패턴이 반복된다라면, 근데 만약에 인간 심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개미들이. 그런데 만약에 반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뭐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그래도 심지를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패턴, 특히 이제 반감기 기준의 패턴, 이놈의 패턴, 그놈의 패턴, 이 패턴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재미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차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월간 차트입니다. 호주의 디지털 자산 운용사 제로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의 영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어서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11월 대선 불안정성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비트코인이 53,00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데 하락 수계를 잘 돌파할 경우에는 65,000달러까지 상승도 가능하다. 연준의 점도표는 금리 인하 주기 시작으로 보이고 이건 연말까지 위험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거시경제적인 관점과 관련해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그런 금리 이슈가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으로 전환돼 버린 그런 상황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미국 대선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떤 방식으로 확실성으로 해소가 될 것인가, 쉽게 말해서 누가 당선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지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11월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거, 반등할 때 추가 반등의 모멘텀이 나와줄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폴리마켓 상황인데 아주 흥미로워요. 현재 트럼프는 1%포인트 더 빠져서 해리스가 4%포인트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 어쨌든 폴리마켓에서는 이런 지금 데이터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 이 와중에 트럼프 아저씨 엄청 바쁩니다. 이번에는 뉴욕에서 비트코인으로 햄버거를 구매했다는 게 전해졌습니다. 뉴욕의 암호화폐 테마 펍이라고 하는데 펍키, 이름이 펍키. 여기에서 보좌관의 도움을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햄버거를 사 먹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폭스 비즈니스는
이 전직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공개적으로 사용한 인물이 트럼프다 라고 나름의 의미 부여를 한 그런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블랙록의 리포트, 비트코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되게 재밌어요. 미국의 재정적자, 부채 상태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커지면서 잠재적인 해지 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객들은 비트코인을 미국 부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리포트의 이 짧은 제목이 참 많은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참 독특하고 유니크한 분산 투자가 가능한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자산군이 거시적 변수의 영향을 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이런 변수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리스크 온 자산과 리스크 오프 자산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제한된 공급량, 글로벌 특성, 국가를 뛰어넘는 전송 편의성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관점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거의 노출되지 않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노출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프렌들리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를 또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블랙록이. 이게 재밌는 포인트 지점인 거죠. 이거는 인버스 차트예요.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뒤집어 놓은 걸 보니까 헤드앤숄더 패턴 이제 꼬라박겠는데 어디까지 뒤집었으니까 23만 달러까지.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번에 금리 인하 타이밍과 맞춰서 특히나 패턴적으로도 봐도 추가적인 받는 가능성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차트를 뒤집어서 인버스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고 심지어 B컷 단행이 됐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더해지면서 과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궁금한 지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도 그런 흐름, 그런 양상도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시장 바라보시면서 전략들 더 구체화시키면서 대응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